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친구 크리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가놀이와 오버슈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음, 이런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준봉이라고 하면은 좀 수급이 들어온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를 말하는데요. 이런 봉이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린 이를 고가라고 하여 이것을 고가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놀이는 강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눌림시 반등 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놀이가 또 고가놀이 이후에 또 연속으로 또 봉이 나온다면은 더 강한 종목이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음, 조금 깊은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가놀이와 오버슈팅은 일봉상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고가놀이와 오버슈팅의 그런 개념이 조금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 하루입니다. 음, 먼저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온 봉이 바로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이라 하면은 이렇게 긴 박스권을 들어 올리고 강한 거래량과 수급으로 이런 긴 짱대 양봉을 만든 것을 이제 기준봉이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상한가를 기준으로 눌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오질 않았어요. 또다시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가놀이가 되어버렸고, 물론 고가놀이도 원칙과 대응이 필요한 봉이지만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봉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고가놀이에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준 다음에 27%의 27%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오버슈팅이 구간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음 날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분봉상으로 본다면은 분봉상 쌍봉 비스무리하게 만들면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오버슈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있지만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시나 뉴스가 나왔다든지 그런 걸 좀 떠나서 말이에요. 물론 세력들이라고 음봉으로 내리꽂고 싶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런 세력들도 바로 내리꽂기보다는 이렇게 잔잔한 파동을 이렇게 내면서 음, 수익을 극대화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은 적당히 올랐을 때는 내가 바로 팍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꽂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은 많이 올라갈수록 이미 챙겨놓은 수익 혹은 나의 평단가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음봉 긴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부담 없이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는 하고 싶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더라도 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나는 이 구간에서 들어갈 거야. 나는 어차피 여기서 매매할 거야. 라고 매매를 할지라도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것과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의 방식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지면은 좀 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자면 이제 12월 23일 정다운인데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이제 기준봉입니다. 이 기준봉이라 하면은 뭐 상한가라고 해서 다 기준봉은 아니고요. 이런 박스권이라든지 혹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전에 있던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강한 수급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거를 기준봉이라 합니다. 이때 발생한 게 동그라미 쳐놨던 게 기준봉이고요. 이 위에 고가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여기 이 구간에 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날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위에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봉 자체가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하락이 나왔고 조정 없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많은 주식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많이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소개하고자 가져왔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오버슈팅이 연장선이 된다면은 불꽃놀이가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전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버슈팅의 연장선은 이제 오버슈팅의 끝판왕을 이제 불꽃놀이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쪼로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조정이 없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조정 없이 5일선을 쪼로미 타고 올라갔다가 음, 아주 높은 위치에서 상한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 피날레 그리고 불꽃놀이, 뭐 부르는 용어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세를 크게 내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죽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남전자 2017년도 초에 대장 종목이었던 그 시대를 이끌던 대장에서 이런 모습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아남전자, 네, 소개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도 15,000원, 만원 부근에서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10만원, 10만원 근처에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시장을 이끌었던 신라젠도 고가권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피날레로 장식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저도 이 종목이 불꽃놀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메모를 해놓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앞 종목, 이 종목은 죽지 않고 지금 보면은 점점 조금씩이지만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분명히 저는 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종목이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힘과 수급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은 십몇 년 만에 오는 강한 수급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요, 이런 아남전자든지 신라젠은 뭐 최소 4배에서 5배까지 올랐던 위치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이때의 상한가를 이제 기준봉이라 봤을 때 한 요때를 한 15,000원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배, 한 2배 정도 2배 정도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앞에 4배, 5배 정도 올랐던 종목과 이제 2배 오른 종목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종목을 보인다고, 괜찮은 종목이 다 보인다고 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말이죠. 고수가 아니고서야 시장이 상승장이든 또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